수면 저금통과 불면 잔병. 겐지는 눈을 비볐다. 눈꺼풀이 돌처럼 무거웠다. 머릿속도 멍하다. 당장이라도 기절해서 책상에 얼굴을 묻어버릴 것만 같다. 이런 정신 차려. 두 손으로 복을 쩍쩍 두드리고서 컴퓨터 집중했다. 오늘 안에 이 홈페이지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화면의 글자와 숫자가 아른아른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졸리다, 자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아직도 안 됐어? 라고 팀장한테 핀잔을 들을 게 뻔하다. 웹 디자이너인 겐지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한다. 기업이나 방송 프로그램, 연예인 등 고객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런 고객들은 폼이 많이 드는 홈페이지를 원한다. 쉬웅하고 별똥별 떨어지는 효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원하기도 한다. 디자인은 매력적이면서도 내용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게다가 이 회사는 직원들을 심하게 부려먹는다. 요즘에는 특히 더 바빠서 겐지는 거의 날마다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밤새워 일하고 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는데 겐지는 자기만 이렇게 일 진행이 더디다고 생각했다. 아니지, 한 사람 더 있지. 겐지는 옆 책상을 힐끗 보았다. 노리코가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겐지보다 3살 어린 노리코는 겐지와 비슷하게 회사에서 자면서 일하고 있다. 겐지는 그런 노리코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한 번은 늦었어도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집이 지하철역에서 멀어서 밤늦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그럴 바에야 회사에 남아서 일하고 새벽에 가는 게 더 나으니까 라고 말했었다. 그래도 힘들 텐데. 겐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눈 밑에 그늘도 없고 졸린 기색도 전혀 없다. 몽롱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노리코가 주머니에서 조그맣고 납작한 것을 꺼냈다. 금화다. 노리코는 아름다운 금빛으로 빛나는 금화를 조물락거리다가 황금색 겉면을 벗겨냈다. 그러자 윤기가 도는 짙은 갈색이 드러났다. 초콜릿이었어? 그나저나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은 또 처음이네. 겐지는 너무 먹고 싶어서 노리코에게 말을 걸었다. 노리코는 놀라면서 겐지를 보았다. 그리고 허둥지둥 서랍에서 다른 초콜릿을 꺼냈다. 금화 초콜릿이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네모난 초콜릿이었다. 미안해요. 아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초콜릿도 괜찮으세요? 겐지는 사실 금화 초콜릿이 먹고 싶었지만 없다니 할 수 없었다. 고마워. 겐지는 초콜릿을 받아 느릿느릿 입안에 넣었다. 초콜릿의 단맛이 피로에 찌든 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뒤 간신히 일을 끝내고 겐지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다. 지금 집에 가봤자 2시간 정도밖에 잘 수 없었다. 그러나 사무실 복도에 있는 소파에서 버티면 4시간은 잘 수 있다. 겐지는 망설임 없이 소파를 택했다. 거리며 일어나는데 옆자리에 앉은 노리코가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리코는 아직도 생기가 넘치네. 안 졸려요? 무슨 영양제라도 먹었어요? 아니요, 초콜릿만 먹었는데요. 초콜릿을 먹고 그렇게 기운이 나나? 아무튼 부럽네. 나도 노리코 같은 체질이면 좋겠는데. 요즘에도 커피도 전혀 소용이 없단 말이야. 겐지가 좀비 같은 표정으로 말하자 노리코는 걱정스럽다는 듯 눈썹을 찡그렸다. 선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잠이라도 푹 자야 할 텐데. 그건 내가 노리코한테 할 소린데 나보다 더 안 쉬고 더 안 자잖아. 저는 특별하니까요. 어떻게 특별한데? 겐지는 기지개를 켜면서 물었다.
사실 얼른 대화를 끝내고 자고 싶었다. 피곤이 극에 달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리코는 조금 망설이더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라며 소곤소곤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쉬는 날 겐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리코가 가르쳐준 곳으로 향했다.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둑어둑한 골목이었다. 분명 이 근처인 것 같은데 겐지는 골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빠짐없이 살폈다. 그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노리코의 이야기가 자꾸 되살아났다. 사실 저는 수면 저금통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수면 저금통?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자신에게 남은 수면 시간을 저금할 수 있는 저금통이에요. 네모나고 평범한 탁상시계처럼 생겼어요. 시계바늘도 달렸고요. 그 시계바늘로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을 맞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필요한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맞춘다. 그리고 그 이상 수면을 취하면 넘치는 시간이 자동으로 수면 저금통 안에 쌓인다고 한다. 지하철에서 잠들어 버린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붙인 30분이라든가 그런 자투리 수면 시간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저는 보통 쉬는 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자니까 한 번에 저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1시간 저금을 하면 저금통 안에 금화처럼 생긴 수면 초콜릿이 생겨요. 그걸 먹으면 1시간 잔 것과 똑같아요. 아, 아까 그 초콜릿? 네, 그거예요. 힘들 때는 저금해둔 수면 초콜릿을 먹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밤샘에 강하죠. 마치 무슨 옛날 이야기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믿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지만 겐지는 생각했다. 실제로 그런 신기한 저금통이 있다면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묻고 말았다. 과- 온통 특이한 과자들만 팔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전천당이었던 것 같은데? 가게가 있던 곳을 자세히 물어본 겐지는 쉬는 날이 되자마자 바로 과자 가게를 찾아 나섰다. 꼭 그 과자 가게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수면 저금통을 사고 말겠어.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피곤한 데다 수면 부족으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나을 뻔했다. 모처럼 휴일인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어깨가 축 처졌을 때였다. 누군가가 허리를 쿡쿡 찔렀다. 뒤돌아보니 조그만 여자애가 서 있었다. 빨간 석상 꽃 무늬가 그려진 검은색 기모노를 입었다. 반듯한 단발머리는 반질반질 윤기가 돋는 진한 남색이고 새하얀 피부가 아주 눈에 띄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 같았다. 더할 나위 없이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겐지는 으스스했다. 평범한 아이같이 보이지 않았다. 꺼림칙하다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얼른 거기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여자애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 살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꼬마야. 혹시 전천당이라고 과자 가게 알아? 아, 하고 여자아이가 코드숨 쳤다. 알기는 아는데 아저씨는 오늘 못 찾을 거예요. 샅샅이 뒤졌는데도 못 찾았죠? 그게 무슨 말이니? 전천당 따위는 잊어버리고 우리 가게로 가요. 아저씨가 원하는 거 정도는 우리도 팔고 있으니까요. 여자아이가 겐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휙 하고 무서운 힘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어느 사이에 옛날 분위기가 풍기는 가게 앞에 와 있었다. 진한 남색 천 조각에 화앙당이라고 하얀 글자가 적혀 있었다. 겐지는 가게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 달랑 하나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당신은 뭘 갖고 싶은 거야? 여자애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아이의 말투는 어느새 반말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게 하는 것을 찾고 있어. 잠이 오면 일을 더 많이 못하니까. 그렇겠네. 그럼 딱 좋은 게 있어. 여자아이는 빙긋 웃더니 오칠을 한 붉은 쟁반을 계산대 위에 턱 올려놓았다. 쟁반에는 커다란 전병 과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설명하기 힘든 괴상한 전병이었다. 사람 얼굴만한 크기의 색깔은 까맣고 눈을 번쩍 뜬 것 같은 눈알 무늬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긴 전병과 과자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겐지는 그 전병이 너무나 먹고 싶었다. 여자아이가 다시 속삭였다. 우리 가게의 특별 제작 상품인 불면 전병이야. 이걸 먹으면 졸리는 일이 없어. 그뿐 아니야. 잠을 안 자도 건강에 해롭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몸 걱정 같은 거 하지 않고 날마다 하루 24시간을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어때? 갖고 싶지 않아? 갖고 싶어. 우리 가게는 호불제야. 게다가 이 전병값은 특별해. 보통의 아그이를 모아서 봤는데 이건 후회를 아니야. 어쨌든 갖고 싶으면 줄게. 잡아봐. 먹으라는 말을 듣자마자 겐지는 전병에 달려들었다.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와삭와삭 씹어 먹었다. 생긴 건 꺼림칙했지만 맛은 훌륭했다. 짭조름한 간장 맛에 살짝 매콤한 맛도 배어있어 삼키는 순간 목구멍이 꺼슬꺼슬하게 긁히는 것 같아 불쾌하긴 했지만 겐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겐지가 전병을 다 먹어치우자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이제 됐어. 불면 전병의 효과는 바로 나타날 거야. 잠에서 해방된 시간을 마음껏 즐겨봐. 자 이제 가라고. 여자아이는 겐지를 가게 밖으로 몰아낸 뒤 웃었다. 오싹 소름이 돋았다. 불면 전병의 값은 후회. 우리 가게의 다른 과자는 아그를 모아 값을 치르지만 이 과자만은 먹은 손님의 후회를 듬뿍 모을 수 있어. 크크크. 를 시작할까? 그 값을 언제 받으러 갈까? 기대되는군. 크크크. 목청이 울리는 음침한 소리로 여자아이는 계속 웃어댔다. 한편 겐지는 화흥당을 나온 순간부터 몸이 개운해진 느낌이었다. 잠을 거의 못 잔 탓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몸이 무거웠는데 거짓말같이 달라졌다. 머리는 맑아졌고 몸도 가볍다. 불면 전병의 효과가 빨리 나타난 건지 날아갈 듯 상쾌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안 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 쌓이고 쌓였던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오랜만에 요리도 했다. 흰쌀밥에 된장국, 달걀말이, 고등어구이, 시금치 나물까지 선수 지은 밥과 반찬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이토록 사치스러운 일이었나 절실하게 느꼈다. 그 다음에는 보고 싶었던 영화와 드라마를 밤새도록 즐겼다. 그래도 졸리지 않고 나른함이나 두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겐지는 한숨도 안 자고 밤을 꼴딱 새웠지만 잘 잔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이미 겐지에게 잠은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게 좋아 죽겠다. 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다. 이제 일도 쏙쏙 진행될 것이다. 회사 동료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다. 겐지는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좋았다. 실제로 그때부터 겐지의 몸 상태는 항상 최고였다. 며칠이고 밤새워도 일을 거뜬하게 척척히 해치웠다. 동료들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단 한 사람, 노리코만은 놀라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노리코가 겐지에게 슬며시 물었다. 선배, 수면 저금통 샀어요? 아니, 너가 말한 가게를 못 찾았어. 그래요? 그럼 대신 다른 가게에서 다른 걸 샀어. 근데 그게 아주 좋더라고. 잠을 전혀 안 자도 졸리지 않고 끄떡없다니까. 좋네요. 나는 꼬박꼬박 자지 않으면 저금을 할 수 없는데. 다음에 가서 하나 사줄게. 그렇지만 그 뒤로 일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겐지는 그 약속을 잊고 일, 밤샘. 동료들은 하나같이 죽는 소리를 했고 누리코조차 지쳐갔지만 겐지만은
앞으로는 나의 시대가 펼쳐질 거야. 내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겐지는 콧숨을 거칠게 뿜으며 자신만만했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다. 회사가 그만 망했기 때문이다. 직원 해고되고 뿔뿔이 흩어졌다. 회사가 망한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겐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적응도 조금 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으니 당분간 느긋하게 지내볼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쓸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나 됐다. 24시간은 느긋하게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집안일은 대부분 낮에 모두 끝나고 누워버려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금세 힘들었다. 책을 읽을 마음도 내키지 않았다. 밖에 놀러 나가는 것도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엄마가 가장 졸린 거. 저는 어디 있다 말했지? 겐지는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밤에 깨어 있으려면 아주 뚜렷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겐지는 서둘러 다른 일을 찾으려 했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다. 점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졸린 것도 괴로웠지만 잠잘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그제야 알았다. 시간과 어둠 그리고 죽은 듯한 고요함이 바짝바짝 다가온다. 숨쉬기가 힘들다. 방 안에 있고 싶지 않다. 겐지는 밖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한밤중에 공원에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읽기도 했다. 할 일이 없다.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것은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어간다. 어느 날 밤 문득 불안감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밤이다. 밤이 쫓아온다. 태양을 찾으러 가야 한다. 겐지는 태양을 찾아서 달렸었다.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신문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몸이 튕겨나갔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겐지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걸 깨달았다. 옆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노리코가 앉아 있었다. 노리코? 선배 정신 차리세요. 차리네요. 엄마가 정신 차려. 선배 정신 차리세요. 뉴스에서 사고 소식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한밤중에 밖에서 뛰어다녔어요? 겐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리석었어. 앉아도 되는 걸 좋다고 여기다니. 그런 과자는 먹는 게 아니었는데. 한숨을 깊게 내쉬었을 때 겐지는 불현듯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가 거의 다 무르익었어. 이제 멀지 않았군 이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불길한 낌새를 알아차린 겐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이 주머니에서 그마 초콜릿을 하나 꺼냈다. 선배 이거 먹어요. 이거 그래요. 제가 모아두었던 수면 초콜릿이에요. 네, 드세요. 아니야, 난 지금도 전혀 졸리지 않는 걸 굳이 수면 초콜릿을 먹어봤자. 그래도 드세요. 노리코가 단호하게 말했다. 놀라면서도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겐지는 조금 놀라면서도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초콜릿은 달았다. 아주 달고 부끄러운 맛이었다. 아니 부드. 아, 나 지금 거의 자고 있나 봐. 아주 달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휴 하고 노리코가 어깨에 힘을 뺐다. 됐어요. 이제 저도 겐지 선배랑 똑같이 됐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수면 저금통 주의사항에 적혀 있었어요. 자기가 저금통 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2번 다시 잠을 잘 수 없게 된다고요. 겐지는 파랗게 질렸다. 그럼 노리코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괜찮아요. 원래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아니, 자는 거죠. 그건 너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야. 아, 어떡하지? 어떡해. 너만이라도 원래대로 돌려야 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겐지가 흥분하며 침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노리코가 겐지를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선배는 역시 다정하네요. 예전부터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선배하고도 뭐? 막 이래. 선배하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야간했던 거 모르셨죠? 눈을 끔뻑거리고 있는 겐지에게 노리코는 방긋 웃어주었다. 둘이서 놀다 보면 하루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잠잘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찾아요. 노리코의 웃는 얼굴을 보는 사이에 겐지는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후회가 흔쾌히 없었다. 그 순간 차 타고 어딘가에서 분해서 혀를 차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미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노리코의 웃는 얼굴이 앞에 있으니 그걸로 충분했다.